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거든요. 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처음에 나올 때는 뭐 국중주의 얘기하시다가 예. 어제는 또 갑자기 막 선명야당 그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어쩌자는 건지 결국은 이 안철수 대표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근데 국회를 주도하기는커녕 당을 주도하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당에 있는 아니 이제 당대표 뽑았는데. 아니 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호남 의원들인데 네.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재선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네. 가장 의식하는 게 재선이잖아요. 다시 당선되는 거.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가 무섭다고 안철수 대표가 하던 대로 다 일사분란하게 따라가겠어요. 또 이인훈 눈치 보면서 또 자기 재선에 합당한 일을 또 하겠죠. 그러다 보면 리더십이 별로 이렇게 강하게 이끌 수가 없어요. 정도원 의원님 돌발 질문. 네. 그 지금 39명인데 비례만 빼놓고 네. 대부분의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호남 지역에 근거를 두고 이제 수도권은 두 명밖에 안 계신데 네. 선수도 또 다 높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예. 안철수 대표를 정치 단수가 좀 낮은 좀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도 보죠. 그 사람들이 저도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보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뭘 얘기하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당이 움직여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1932님,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정태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32님, 정두원 의원님 흰모자 너무 멋지십니다. 볼 때마다 영화배우 같으세요. 안철수도 대표도 예뻐해 주세요. 3044님, 정태원 의원님 오늘도 꼼꼼하고도 날카로운 평 정말 좋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자, 정태원 의원님,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또 늘 주장하고 지적하는 게 보면 야당인데 예. 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여러분들께서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다. 이른바 강력 야당론을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 무능, 분별 없는 약속, 선심 공약, 이런 등등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 당 운영의 노선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중도주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가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보 노선에서 좀 가운데 중도주의를 천명하면서 중도개혁정당을 분명히 만들어 가겠다.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확립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패하게 되면 국민의당은 없어질 거다. 시들어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좌우 양극단의 기득권이 빠르게 부활한다. 이랬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좌의 기득권이 있었나요? 우는 기득권이 있었지만 진보 진영의 기득권이 있었다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 좀 있었죠. 촛불을 들 수 있는 기득권. 촛불 기득권. 그러면 거리에서 앉아서 네. 농성할 수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촛불들로 안 나왔잖아요. 누가요? 안철수. 아니요. 말을 나오기는 바꿨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아니 들락날락 했었는데 어쨌든 거리에서 투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대목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기득권이기 때문에. 네? 이해하기 어려워요. 봉도사님 예. 스타일의 해석. 네. 진짜 무슨 기득권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촛불 기득권은 굉장히 생경한 용어고요.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이 불의한 정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규탄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예.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 촛불이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대표가 된 안철수 대표 얘기는 네. 안철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정택은, 정두원. 그분들이 이상하게 진영은 틀린데 더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분도 보수인데. 보수의 품격에서 네. 또 저희가 쫙 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안철수
그 국민의당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전체 방송의 5%만 해요. 아니요, 오늘 조사에서 좀 올랐습니다. 얼마예요? 예, 6.7%. 6.7% 조금 더 하죠. 네. 끝. 그러니까 진영으로 보자면 사실 국민의당은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진영으로 보자면 뭐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정의당이 사실상 당시에는 과거에 범야권. 야삼당 연합으로 해서 그 촛불 전국을 이끌었던 주요 정치 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 스탠스를 지키지 않고 여기에서 가운데로 온다고 하면서 보수와 손을 잡는 노력을 본격화한다면 사실 국민의당이 설당이 더 어려울 수도 더 있고 어려울 수 있죠. 호남으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거의 90%예요. 네. 90%에서 거의 다 왔다 회복을 갔다 했어요. 그러거든요. 예. 그랬네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국민의당을 개인적으로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인정 여부, 존중 여부를 떠나서 박지원 대표의 스탠스가 제일 좋은 게 잘하면 박수치고 잘못하면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 그게 왜냐면 호남의 정서거든요. 네. 예. 그 호남에서 사실 국민의당이 없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민주당 내에 호남 출신, 호남의 근거를 두고 있는 의원들 보게 되면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영남의 근거를 두고 있는 분들하고 도찐개찐 경우가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이런 국회는 없애자 이제. 맞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있는 게 참 좋다. 그래서 국민의당에 박수를 보낸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 총선에 국민의당이 이기고 나니까 민주당이 정신 차리는 모습. 네, 그렇죠. 호남에서. 그렇죠. 이런 걸 호남민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대표의 스탠스가 좋은데 5만가 독선.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비판할 구석도 있고 그러겠죠. 문재인 대통령 5만가 독선이라 그러면 5만가 독선인 사람은 다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남는 거 아니까. 안철수 대표, 박지원 대표는 부산시장 나가라.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선거 와중에 서울시장 나갈 의향이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도원 의원님? 지금은 뭐 그렇게 뚜렷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분은 워낙 좋은 말로 말하면 신중하고 또 우유부단한 사람이라서 아까 안철수 이뻐해달라고 어떤 분이 그랬는데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얘기할 사람은 아니고요. 예. 또 지금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본인은 어쨌든 서울시장이라도 나간다고 해놔야지 그래도 당이 이제 주목을 좀 끌 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적당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울시장 안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나마 이제 지난번 그 후보 경선할 때는 한 75% 지지를 받았다가 예. 이번에 51% 받았잖아요. 많이 떨어졌는데 상대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그나마 지지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하시는 단체장 후보나 지방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얼굴로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치를 것인가라는 고민이 제일 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은 내년 지방선거 때 본인이 실제로 총대를 메고 안철수와 같이 러닝메이트가 돼서 선거를 치르느냐 안 치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 나오냐 이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실제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당에 도움되는 얘기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면 야권에서 서울시장은 안철수가 나오고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지사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선거연대가 됐다. 그러면 그림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안철수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또 자유한국당. 네. 어쨌든 지금 정계 개편을 앞두고 이 야권의 흐름인데 홍준표 대표는 보수의 연대, 바른정당은 눈길도 안 주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때는 뭐 박근혜 또 친박들 다 살려놓고는 이제 와서 이제 뭐 출당이다 그러는데 사실 출당이란 말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출당이죠. 그러니까 그 당연 당규상 기소가 되면은 출당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당연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말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분 말은.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진짜 걱정이 되는 거는요. 예. 홍준표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토크 콘서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구체제를 정리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홍준표 대표가 구체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우리 정도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헌재에서 탄핵을 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잡범들에게나 하는 이야기다라고 헌재 판결을 문제 삼았었어요. 예, 그랬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는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발언한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여기도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낡은 정치 구체제라는 것이 자기 편한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이때는 저 얘기하고 또 저 때는 저 얘기하고 예. 편만 얻으려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구체제예요. 것 같고요. 그래서 진보 노선에서 좀 가운데 중도주의를 천명하면서 중도 개혁 정당을 분명히 만들어 가겠다.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확립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들이 패하게 되면 국민의당은 없어질 거다. 시들어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좌우 양 극단의 기득권이 빠르게 부활한다 이랬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좌의 기득권이 있었나요? 우는 기득권이 있었지만 진보 진영의 기득권이 있었다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지 좀 있었죠. 이해는 잘 촛불을 안 들 수 있는 기득권. 촛불 기득권. 그러면 거리에서 앉아서 네. 농성할 수 있는 기득권. 그 기득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네. 촛불들로 안 나왔잖아요. 누가요? 안철수. 아니요. 말을 나오기는 바꿨죠?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왔다 갔다. 아니 들락날락 했었는데 어쨌든 거리에서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거든요. 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분이 처음에 나올 때는 뭐 국중주의 얘기하시다가 예. 어제는 또 갑자기 막 선명야당 선명야당. 그게 들고 왔다 갔다 나와가지고 해요. 어쩌자는 건지 결국은 이 안철수 대표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근데 국회를 주도하기는커녕 당을 주도하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당에 있는 아니 이제 당대표 뽑았는데. 아니 당에 있는 의원들이 다 호남 의원들인데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뭐 때문에 움직이냐면 재선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네. 가장 의식하는 게 재선이잖아요. 다시 당선되는 거.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뭐가 무섭다고 안철수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다 일사분란하게 따라가겠어요. 또 이인훈 눈치 보면서 또 자기 재선에 합당한 일을 또 하겠죠. 그러다 보면 리더십이 별로 이렇게 강하게 이끌 수가 없어요. 정도원 의원님 돌발 질문. 네. 그 지금 39명인데 비례만 빼놓고 대부분의 그 국민의당 의원들이 호남 지역에 근거를 두고 이제 수도권은 두 명밖에 안 계신데 선수도 또 다 높잖아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 예. 안철수 대표를 정치 단수가 좀 낮은 좀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도 보죠. 그 사람들이 저도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보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안철수 대표가 뭘 얘기하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당이 움직여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1932님, 자,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수의 품격 정두원 정태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32님, 정두원 의원님 흰모자 너무 멋지십니다. 볼 때마다 영화배우 같으세요. 안철수 대표도 예뻐해 주세요. 상공사사님, 정태원 의원님 오늘도 꼼꼼하고도 날카로운 평 정말 좋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자, 정태원 의원님,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또 늘 주장하고 지적하는 게 보면 야당인데 예. 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국민 속으로 뛰도록 정치적 생명을 여러분들께서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실망드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을 수 있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제2창당의 길, 단단한 대한야당의 길에 나서겠다. 이른바 강력 야당론을 설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 무능, 분별 없는 약속, 선심 공약, 이런 등등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기도 했는데요. 몇 가지 당 운영의 노선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중도,
중도주의.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가 진보라고 생각을 하는. 투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대목이 많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봉도사님 예. 스타일의 해석. 네. 진짜 무슨 기득권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촛불 기득권은 굉장히 생경한 용어고요. 사실은 국민들이 정말 이 불의한 정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규탄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예.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 촛불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 조금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대표가 된 안철수 대표 얘기는 네. 안철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정택은, 정두원. 그분들이 이상하게 진영은 틀린데 더 잘 이해돼요. 그분도 보수인데. 예. 보수의 품격에서 예. 또 저희가 쫙 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안철수 그 국민의당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